외도 논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배우 이병헌 씨가 미국에 머물 당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부부와 만났다고 합니다. 이병헌 씨가 김 전 회장의 아내 정희자 여사의 수양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병헌 씨가 참회의 눈물을 쏟았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가 그 상황을 먼저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가족들에게 평생을 갚아도 안 될 만큼 빚을 졌고 사죄하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윤정혜 기자. 네. 자, 두 사람의 인연, 예전부터 많이 알려진 내용이긴 한데, 미국에서 만났군요. 네, 맞습니다. 김우중 전 회장의 부인 정희자 여사가요, 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 언론사 기자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세간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50억 원 협박설 논란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병헌 씨가 배우자 이민정 씨와 함께 미국에 있었죠. 당시 미국에 머물 당시에 이병헌 씨가 이민정 씨와 함께 김우중 전 회장 내외를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당시 찾아가서 정희자 부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하면서요, 울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당시 정 여사 따뜻하게 다독이면서 너가 잘못한 게 뭐가 있니? 아내에게 더 잘해주라라고 하면서 감싸 안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정 여사가 언론사 기자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병헌 씨를 지칭을 해서 예. 걔가 참 순진한 앤데, 순수한 앤데 이런 일에 휘말리게 돼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좀 붉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양아들로 알려져 있었잖아요. 네. 양아들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깊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근데 양 부모 입장에서는 사실 네. 아들의 잘못한 것도 좀 꾸짖었어야 되는데 잘못한 게 없는 아들을 누군가 모함한 얘기로만 이해하고 있었군요. 네,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누구의 잘잘못이나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그냥 내가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양아들에게 속상한 일이 생긴 거, 이게 양 부모로서 좀 속상한 감정을 그냥 털어놓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군요. 자, 두 사람 정희자 여사와 이병헌 씨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떤 인연인지 이것도 궁금한데 좀 준비를 했죠? 네, 예. 맞습니다. 이 둘 사이가 이제 양아들, 수양아들이다 이런 얘기 옛날부터 소문처럼 많이 돌았었는데요. 이게 뜬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잡지에서도 이병헌 씨가 직접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던 내용들이 많이 실려 있었는데요. 네.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당시 과거 잡지입니다. 이 제목이 이렇죠. 한국의 제임스 딘으로 불리는 톱 탤런트 이병헌을 양자로 맞았다라고 하는데요.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 회장의 양자가 되었다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병헌 씨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김우중 전 회장 내외를 언급한 게 이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정 회장에게서 선물 받은 승용차를 선수 운전하고 다닙니까? 라고 기자가 물어보니까 예. 직접 운전은 하지 않고 운전해주는 친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 회장에게 직접 차 선물까지 받을 정도로 관계가 아주 돈독했다는 거죠. 네. 또 모자 연을 맺기까지 누가 먼저 찾았냐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먼저 알고 찾아갔겠냐. 정 회장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왔다라고 하면서 처음 만나게 된 이야기까지 설명을 해놓은 거 저희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정희자, 김우중 이 두 부부의 아들 장남이 사실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이 돌아간 장남과 이병헌 씨가 닮았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1990년에 미국에서 사고로 장남 선재 씨를 잃은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4년 후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정희자 여사가 이병헌 씨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예. 선재 씨와 굉장히 닮았다라고 해서 내가 양아들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연락을 먼저 취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나오는 모습, 왼쪽이 장남 선재 씨의 생전 모습이고요. 오른쪽이 데뷔 당시 이병헌 씨의 모습입니다. 지금 딱 보면요. 글쎄요, 눈매나 약간 턱선, 각진 턱선 이런 부분이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정희자 씨도 이 눈과 턱선을 아들과 좀 닮았다라고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 요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는데 당시 어렸을 때의 모습, 이게 한 20, 30년 전 모습일 그렇죠. 텐데, 그죠? 근데 아주 상당히 비슷한 모습인데, 자,
김우중 회장이 사실은 이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 장남이 지금 돌아간 상태인데 네. 나머지 형제들하고 이병헌 씨도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선재 씨의 동생들이죠. 이 동생들과도 이병헌 씨 굉장히 친밀한 사이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뭐 결혼식 때도 온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 단순하게 친분을 넘어서서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 사업까지? 네. 이병헌 씨의 소속사가 BH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이병헌 씨가 직접 세운 이 소속사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병헌 씨가 혼자 세운 게 아니었습니다. 공동 대표로 있는 사람 바로 선재 씨의 동생이자 김우중 전 회장의 아들인 선용 씨가 공동 대표로 50%의 지분을 출자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동일 차장. 네. 예. 김우중 회장도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건강도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미국에 머물고 있는 건가요? 23일 그 예. 배우 그룹 출신 기업인들이 모임이 있었습니다. 23일에? 그렇습니다. 예. 이 창립 48주년, 대우그룹 창립 4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 김우중 전 회장이 모습을 나타내서 옛 동료들과 환담도 나누고 앞으로 활동 계획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50주년이 되는 2017년경에 김우중 학교를 세우겠다. 이런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중 학교를. 그렇습니다. 이 언뜻 이름만 들어서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김우중 회장이 그동안 대학생들과 소통을 많이 해오고 또 해외에서도 젊은이들과 이 기업가 정신을 강조해 왔는데 이 김우중 학교는 이 국내외에 있는 젊은이들이 앞으로 기업가 정신을 기르고 창업에 나설 수 있도록 예. 길을 알려주겠다라는 글로벌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고 그렇군요. 있다고 합니다. 자, 뭐 세계에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렇게 얘기했던 김우중 전 회장. 앞으로도 계속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병헌 씨와 김우중 전 회장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를 할 텐데 아까 초입에 저희가 속보를 하나 내드렸죠.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현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속보로 올라왔는데 윤정혜 기자. 네.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그동안 잠잠했는데 이게 얼마 만에 수사가 시작된 건가요? 맞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를 한 게 지난해 10월 28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까지 따지면 거의 5개월 만에 경찰 수사 5개월 만에 지금 처음으로 소환을 하게 된 건데요. 현재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에서 김현 의원과 당시 폭행 사건에 연루됐었던 세월호 유족들을 모두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김현 의원 이거 일방 폭행이 아니었다. 예. 굉장히 혐의를 많이 부인을 했었는데 똑같은 의견을 피력을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님. 지금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검찰에서 이렇게 오랜 기간 수사를 들고 있고 수사를 하지 않고 이게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습니까? 뭐 불구속 사건 중에 예. 그 검찰에 송치되고 나서 그 뭐 거의 한 반년 정도 있는 사건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요. 그런데 예. 지금 우리 검찰을 보면 그리고 우리 또 법원을 보면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만은 이상하게 야당에 너무 좀 관대한 것 아니냐. 야당 의원에게만. 예, 김현 의원 또 지금 송치된 지 만 5개월 만에 검찰에서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 우리가 피신이라고 부르는데 네. 이 피신 받겠다고 지금 이제 오늘 소환을 했고 아주 대표적으로 그 한 분 있지 않습니까? 야당 대표를 지냈던 한명숙 의원 같은 경우는 네.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년 반이 지났는데도 대법원에서 아직까지 선고기를 전혀 잡고 있지 않고 잡을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난 이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나 권력 가진 사람이나 또 마찬가지로 대우해야 된다. 한 번 더 이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예. 박성훈 논설위원. 네. 지금 전원책 변호사께서 야당 눈치를 지금 법원과 검찰이 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검찰이 야당과 이런 정치권의 눈치를 많이 네. 볼 만한 이유, 특히 야당 눈치를 볼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우선 현직 국회의원이고 예. 지난번에 이제 그 안행위원으로서 경찰이 얼마나 어려워하는지를 아마 옆에서 목도했지 않습니까? 예, 소리를 막 지르고 질의를 하니까요. 아, 그렇죠. 완전히 뭐 쥐고 흔들다시피 하는 모양새였는데 어느 순간 법사위로 또 바꿔서 예. 내가 법사위 좀 손봐야 되겠다라고 온다는 걸 생각하면 국정감사가 아득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아마 모든 의원들이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 김현 의원이 아마 법사위에 오면 골치 아파진다. 그런 생각에 지레 자기 검열을 하지 않았는가. 예. 본분을 저버리고 그동안 굉장히 검찰이 오해를 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현 의원이 여당 의원들한테 야, 나 좀 수사 좀
덜 받게 해달라. 나 좀 피의자 신분에서 좀 빼달라. 이런 식의 막 민원을 한다라는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돌고도 했었어요. 네. 실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현 의원이 사실은 뭐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여로에 이제 보통 본인과 인연이 있거나 좀 개별적인 그 친분이 있는 쪽에 본인이 이렇게 해서 억울한데 이게 잘못 알려졌다. 예. 이런 걸 해명하는 형식으로 여러 군데에 그 전화를 하거나 접촉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 사실이다? 예, 예. 아니, 제가 그러니까 해명을 한 거는 사실인 것 그렇습니다. 같다. 그러니까 그런 해명 형태로 아마 이렇게 본인을 설명하면서 예.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예. 이 김현 의원이 문재인 지금 대표의 직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측근 중에 한 문재인 명이죠. 의원이 최측근이니까 한명숙 대표와 협의를 해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을 한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다음에 재선하기 위해서는 지역구를 찾아야 될 텐데 지금 현재 혐의를 가진 상태로 계속한다면 뭐 지역구로 출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지금 상황이. 예, 또 한편 그 문재인 대표에게는 김현 의원이 지금 짐이 돼가 있거든요. 짐이 됐다. 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문 대표에게도 상당히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그럴 수 될 있겠네요. 겁니다. 예. 이동희 차장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수사가 사실은 피해자는 진작에 조사가 끝난 상태잖아요. 근데 피의자 조사를 지금 굉장히 5개월 만에 끌어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게 공정한 수사 기대할 수 있는 건지 또 재판은 공정하게 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 아쉬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찰에서 좀 밝혀줬어야 합니다. 예. 왜 김현 의원을 뒤늦게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을 해줬어야 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요. 이 박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피해자 진술 조서는 이미 진작에 받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가해자로 지목됐던 김현 의원에 대해서는 5개월 동안 조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김현 의원이 억울해하는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김현 의원에 대해 억울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명쾌하게 밝혀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김현 의원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시간만 끌고 있었다면 김현 의원에게 불필요한 오해받고 둘이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새로운 오측만 났기 때문에 항상 정해진 순서대로 법에 정해진 내용대로 수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는 게 제 역할인데 이런 근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검찰이 이런 여론 아마 의식하고 있을 텐데 공정하게 수사해서 기소 여부 빨리 판단을 해주기를 저희가 당부하겠습니다. 강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마무리합니다. 자.